국토 종주. 강을 따라 만들어진 12개의 자전거 길을 일컫지만 통상적으로 인천부터 부산까지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국토를 가로질러 종주하는 633km 자전거 여행길을 말한다. 아무래도 이곳을 완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인증서의 이름이 국토 종주라 이렇게 불리는 것 같다. 각 구간마다 총 28개의 인증센터에서 인증 도장을 찍을 수 있고, 정해진 구간의 인증센터에서 모두 도장을 찍으면 후에 인증서, 스티커, 메달을 받을 수 있는 여행길이다. 구성: 인천부터 부산, 아라 자전거길, 한강 자전거길, 세제 자전거길, 낙동강 자전거길로 이루어져 있다. 여행 시기: 겨울은 너무 춥고 여름은 너무 더워서 봄, 가을이 가장 적당하다. 나는 6월 말과 9월 말에 다녀왔는데 9월은 좋았지만 6월은 너무 더웠다. 일기예보 잘 확인해서 날씨 좋은 날을 선택하도록 하자. 여행 일정: 한 번에 완주한다는 가정을 하겠다. 본인의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보자의 경우 한 일주일 혹은 그 이상 걸릴 것이고, 장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하다면 4일에서 5일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진짜 잘 탄다? 그럼 이거 볼 필요 없다. 그냥 가면 되지. 3, 4일도 충분할 거다. 물론 이건 어떤 돌발 상황도 없이 무난했을 때의 기준이다. 내가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시작점으로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과 복귀 시간이 달라지는데,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일정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유의하자. 나 같은 경우는 처음 갔을 때 7일, 두 번째 갔을 때 하루 비가 와서 6일, 사실상 5일 걸렸다. 자전거 실력과 연습. 아무래도 긴 시간을 두고 하는 장거리 여행이다 보니 그냥 집 주변에서 몇 시간 타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국토 종주를 떠날 만큼의 실력이라는 게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서 대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만 내 경우를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서 한 2달간은 한 주에 2~3번씩 20에서 40km를 탔었다. 즉 한두 시간 탔던 것이다. 이 정도 타고 서울부터 군산 여행을 갔었다. 이때의 장거리 여행 경험이 국토 종주할 때 도움이 됐다. 그러니 70에서 100km 정도의 장거리 주행을 여행 가기 전에 연습해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고는 한 4달 한 주에 한 번꼴만 타다가 전국 여행 갔던 것이다. 하루 일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자전거 타다가 때 되면 다시 밥 먹고 자면 된다. 보통 오전 8시에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탔던 것 같고, 순수 주행 시간만 6~7시간 정도 됐다. 가급적 해지기 전 숙소에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아침부터 한 오후 6시까지 탄다 생각하고 일정을 잡으면 될 것 같다. 비용: 사람마다 인원 따라 다르다.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숙박비 모텔 기준 5만원 잡고 하루 3끼 만원씩 3만원, 하루 8만원에 본인의 일정만큼 곱하면 된다. 그러면 실제 숙박비가 5만원보다 아래인 곳도 많고, 음식 같은 것도 국밥 같은 거 먹으면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 데다 마지막 날 빠지는 숙박비는 교통비 같이 추가로 드는 비용으로 대체되니 간식비까지 고려해도 얼추 맞게 된다. 아싸리 그냥 여유있게 하루 10만원꼴로 봐도 된다. 내 경우엔 2019년 1회차 7일 32만원, 2022년 2회차 6일 40만원 썼다. 종종 찜질방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면서 싼 모텔 위주로 잡고 나처럼 식사를 거르거나 편의점 위주로 한다면 나만큼 또는 더 적게도 쓸 수 있다. 반대로 호화롭게 더 많이 쓰거나 판단은 본인 몫이다. 혼자라면 이렇고 만약에 여럿이다? 그렇게는 친구가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모텔은 기본 2인 1실이기 때문에 둘이서 가면 확실히 숙박비는 반으로 절감된다. 단 둘이어도 커플이라면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여자친구 아무데서나 재우고 편의점 음식 먹자고 할 순 없으니까 자칫 이별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 자전거 여행이니 자전거가 일단 필요하다. 자전거 종류 생각보다 많다. 로드, MTB, 하이브리드, 투어링, 미니벨로, 전기자전거 등등. 가격도 천차만별. 고민하지 말자. 효율의 문제지 뭐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여행하면서 로드를 제일 많이 보긴 했지만 진짜 효율의 문제지 어떤 자전거든 상관없다고 본다. 막말로 따릉이도 싹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 내가 해보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이미 누가 하신 분이 있더라. 뉴스까지 나왔다. 깝이다. 아무튼 국토 종주에 앞서 자전거에 너무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차라리 고민할 그 시간에 밖에 나가 자전거 타며 연습하는 것이 훨씬 낫다. 내 허벅지 엔진을 믿고 가기 전에 정비나 한번 받자. 자전거 용품으로는 전조등, 후미등, 잠금장치, 물통 챙기고, 자전거 내비게이션이 따로 없다면 휴대폰 거치대 있으면 좋다. 복장: 기본적으로 따뜻한 날씨를 가정으로 설명할 것이다. 겨울이라 춥다면 여기서 더 껴입으면 되고, 여름이라 덥다면 더 가볍게 입으면 된다. 하지만 겨울엔 입은 옷만큼 짐이 늘어난다는 점은 각오해야 한다. 헬멧은 필수고, 비비나 저지, 일명 쫄쫄이들은 있으면 확실히 좋지만 필수는 아니다. 다만 안장통 때문에 빕은 추천한다. 물론 나처럼 그냥 패드 있는 속바지에 편한 옷만 입어도 버틸 순 있다. 근데 말 그대로 버티는 거다. 쫄쫄이를 처음 입는다면 좀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 극심한 안장통 한번 겪어보면 진짜 선의옷이 따로 없다. 참고로 빕을 입든 속바지를 입든 속옷은 입지 않는다. 가급적 긴 바지를 추천하지만 반바지를 입을 때는 스포츠 레깅스 같은 것을 입으면 좋다. 맨살에 그냥 타다 보면 생각보다 장가지와 이물
이물질에 상처와 오염이 생기기 쉽고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사실 난 그냥 반바지 입긴 했지만 저지를 안 입는다면 상의는 그냥 티도 상관없지만 가급적 땀을 잘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기능성 운동복을 추천한다. 이게 빨래하기도 좋다. 반팔을 입는다면 자외선 차단 팔토시 또한 추천한다. 밤에 좀 쌀쌀하다면 바람막이 같은 것도 하나 챙기자. 신발은 뭐 클립 페달이 아닌 이상 그냥 운동하면 되고 장갑 선택사항이지만 있으면 좋다. 장시간 타다 보면 생각보다 손바닥이 저리고 굉장히 아플 수 있다. 고글 마찬가지로 선택사항이지만 나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그냥 타다가는 햇빛, 벌레, 바람 등으로 인해 눈 건강을 많이 해칠 수 있다. 실제로 국종하면서 귀찮다고 그냥 탔다가 눈 안에 벌레가 2번이나 들어갔었다. 아 그리고 무슨 도정 마스크 같은 거 뭐 있다. 이거 있으면 자외선 차단되고 도움된다. 준비물, 가방 자전거에 짐바지가 있다면 이런 가방 추천하고 없다면 이런 새들백도 있다. 매는 가방도 있지만 장시간 라이딩에 추천하지 않는다.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나는 그냥 알리나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싼 거 대충 사도 괜찮다고 본다. 어차피 장거리 여행할 일 많이 없다. 추가로 탑튜브 가방 하나 있으면 편하다. 짐은 최대한 간소하게 싸는 게 좋다. 캠핑을 한다면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건 내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 꼭 필요한 것들만 얘기하자면 핸드폰 당연하고 여분 옷까지 한 벌, 양말 한 켤레, 선크림, 펑크 수리 키트와 휴대용 펌프 이렇게만 챙기자. 자 이제 끝났다. 출발하면 된다. 아주 최소한의 것들이다. 하지만 최소는 최소일 뿐 이렇게 가면 상당히 불편하다. 때문에 몇 개 더 첨가해보자. 충전기와 세면도구는 모텔을 이용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충전기 정도는 하나 챙기고 최소한 칫솔까지만 챙겨주자. 그러면 찜질방, 개하, 모텔 어디서든 문제없다. 모텔 스킨, 로션을 싫어하는 당신을 위해 나만의 올인원 따위를 챙겨주고 물티슈, 휴지 하나씩 챙기면 좋다. 보조 배터리 챙겨주고 우비는 뭐 있어도 괜찮은데 그냥 챙기지 말고 비 오면 타지 않는 걸 추천한다. 만약을 대비해 비상용과 밴드들을 챙기고 돌발 상황을 고려해 여분의 튜브와 공구까지 있으면 더 좋지만 이것까지는 굳이 안 챙겨도 괜찮을 것 같다. 추가로 케이블 타입 몇 개 챙겨가면 아주 유용하다. 그리고 지갑, 나처럼 카드만 들고 갔다가 자판기 이용 못하기 싫으면 현금도 조금 챙기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개인적인 의견인데 바느질 키트, 가방 보수, 옷 보수 정말 유용하다. 물론 여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진가가 발휘되기 때문에 국토종주하면서는 딱히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챙겼다. 이 밖에도 뭐 블랙박스라든가 셀카봉, 촬영 장비 등이 있겠지만 이건 진짜 선택의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챙기면 아마 가방 무게가 3에서 4kg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인증수첩 기본적으로 유인 인증센터에서 오프라인 구매할 수 있다. 여행 시작점인 아라서해관문과 낙동강 하구뚝에 유인 인증센터가 있으니 거기서 산 후 국종을 시작하면 된다. 단 해당 지점 운영 시간에 맞춰서 가야 한다.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검색창에 인증수첩만 쳐도 살 수 있는 곳들 우후죽순 나오는데 우리강 이용도우미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싸다. 수첩 4,000원, 지도 500원, 배송비 2,600원인데 지도는 솔직히 필요 없으니 빼도 된다. 구매를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는 아주 귀찮은 점이 있긴 하지만 국토종주 완료 시 신청할 수 있는 인증메달을 위해 미리 가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전거 행복나눔 앱을 다운받으면 모바일로 인증수첩을 대신할 수 있으니 안 사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얘네도 그렇게 빡대가리가 아니라 그런 잔대가리 굴리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수첩을 구매해서 맨 앞장에 있는 시리얼 넘버를 등록해야 한다. 깝이다. 인증 방법 전화부스 같이 생긴 빨간 인증부스에 들어가서 직접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자전거 행복 나눔 앱을 이용해 자동 인증이나 QR코드 인증을 하면 된다. 만약 이 둘 다 없을 시 그냥 아무 종이에 도장을 찍어도 인정해 줄 것이다. 근데 종이도 없다? 그럼 몸에 찍어도 되겠지만 비효율적이니 본인과 인증부스가 함께 찍힌 사진으로 대체하면 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쉽게도 인증수첩에 빈 곳이 남게 된다. 만약 그대가 나처럼 이상한 강박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빈 곳들이 못 견딜 정도로 찝찝해서 이거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운영 측에서 이 부분을 공감했는지 유인 인증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을 했을 때 공란을 다 메워줬다. 진짜 사랑한다. 인증서 발급, 메달 신청 그렇게 모든 도장을 찍었다? 그러면 인증서와 스티커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받은 후에 거들떠도 안 볼 게 분명한 기념품이지만 그래도 공짜라니까 신청해보자. 신청 방법은 유인 인증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여의치 않을 시 인증수첩 맨 뒷장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수첩 수거함에 넣으면 인증 등록 후 수첩과 인증서 등을 발송해준다고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국토종주 끝에 있는 아라서해관문과 낙동강 하구뚝에 유인 인증센터가 있으니 종주 마침과 동시에 따끈하게 바로 신청하는 것이다. 역시나 해당 지점 운영 시간에 유의하자. 앱으로 인증을 했다면 인증수첩과 사이버 인증 내역을 인증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이버 인증 내역 확인 방법은 행복나눔 사이트에서 사이버
종주 확인서 출력 또는 인증센터 담당자에게 앱 화면을 제시하면 된다. 원한다면 인증 메달 또한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앞의 것과 달리 유료 서비스고 단순 자기만족 기념품에 불과하다. 하지만 어디 장식하기에는 인증서 스티커 따위보다는 훨씬 그럴듯하다. 있어 보인다. 현실은 먼지와 함께 내 방구석 어딘가지만. 우리강 이용도우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구매할 수 있고 케이스 포함 12,000원이다. 참고로 메달 종류는 총 3개로 국토종주 말고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모두 다녀온 4대강 종주, 모든 곳에 도장을 찍은 그랜드슬램이 있다. 내가 옛날에 올린 언박싱 영상이 있으니 궁금하면 가서 보길 바란다. 근데 별거 없으니 안 봐도 된다. 옛날엔 그냥 줬다는데 깝이다. 유인 인증센터. 인증부스와 별개로 운영센터가 있는 곳으로 수첩 판매와 종주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국토종주 노선에는 아라 서해관문, 강천보, 안동댐, 상주보, 낙단보, 칠곡보, 강정 고령보, 창녕 함안보, 낙동강 하구뚝에 있다. 운영시간은 각 지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월요일은 휴무다. 만약 사전에 방문을 원할 시 정확한 정보를 위해 따로 검색해보거나 연락을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시작점 선택. 여행 시작점을 인천이냐 부산이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진다. 둘 다 경험해본 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보지만 부산 출발이 아주 미묘하게 더 어렵다고 본다. 일단 사람들이 인천 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산 출발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고 이정표가 헷갈리는 곳이 많아서 아쉬운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평지라고 내비는 말하는데 아주 약간 경사가 있는 기분이다. 체감이 막 되는 경사는 아니지만 덕분에 티모한테 한 대 쳐맞은 것 마냥 계속 도트댐을 받는 느낌이다. 무심사, 박진, 영화지 등의 어려운 코스들이 대부분 아래쪽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 출발은 초반에 쉬운 길을 밟으면서 국토종주에 적응할 시간을 벌고 컨디션을 점점 끌어올리며 갈 수 있는 반면 부산 출발은 초반부터 최종 보스급의 빡센 오르막들을 넘어야 해서 아주 초장부터 조져지고 혼이 쏙 빠져버리는 대신 지루한 낙동강 길과 오르막들을 미리 지나기에 후반부가 여유롭고 점점 수도권과 가까워지다 보니 보급할 곳과 정비할 곳들이 많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오르막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부산 출발이 인천 출발보다는 조금 더 쉬운 것 같다. 이렇게 각각 장단점이 있으니 그냥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지. 오르막같이 맛있는 음식은 먼저 먹는 편이고 자신이 물건 살 때 무조건 리뷰 많은지 확인한다. 그럼 부산 출발. 최대한 늦게 맞자. 맛있는 음식 늦게 먹는 편이고 물건 살 때 리뷰 상관없이 내 꼴리는 대로 산다? 그럼 인천 출발하면 된다. 시작점으로 이동. 어쨌든 국토종주를 시작하려면 시작점인 아라 서해관문 혹은 낙동강 하구뚝 인증센터로 가야 한다. 가깝다면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지만 멀다면 대중교통 등의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기차. 코레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자전거 전용석이 있는 무궁화호를 예약하면 된다. 자전거 전용석은 많지 않은 데다 모든 열차마다 있는 것이 아니다. 배차 간격 또한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시간을 확인해서 미리 예매하도록 하자. 자전거는 입석칸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놓으면 되는데 아마 내 좌석 옆칸일 것이다. KTX나 SRT는 기본적으로 자전거 휴대가 불가하지만 접이식 자전거나 분해해서 가방에 넣은 경우는 탑승이 가능하다고도 한다. 이렇게는 안 타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때 자전거는 화물칸과 같이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고 한다. 버스.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한다면 버스 짐칸에 실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승객의 짐이 너무 많을 경우 탑승을 거부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탑승 전에 기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타도록 하자. 싣는 방법은 자전거를 눕혀서 넣으면 된다. 이때 구동계가 위를 보도록 해야 한다. 흠집 보호를 위해 바닥에 종이 박스 같은 거를 깔거나 페달이나 중요 부속에 보호할 만한 뭔가를 감싸면 좋다. 지하철. 기본적으로 주말, 공휴일에만 이용 가능하고 맨 앞칸과 맨 뒷칸만 이용해야 한다. 물론 접이식 자전거나 가방에 넣은 상태라면 평일에도 휴대 탑승 가능하다. 아라 서해관문 이동 방법. 평일은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말 공휴일에 이동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버스로 이동한다면 부천, 인천, 서울에 있는 터미널까지 온 후 지하철을 이용,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가서 목적지로 이동하면 된다. 기차로 이동한다면 용산, 서울, 청량리역까지 온 후 지하철을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평일이라 속절없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해야 된다? 부천이나 인천 터미널의 경우는 20여 킬로미터, 서울에 있는 터미널은 40에서 50km 정도, 제일 가까운 용산역부터는 39km 가야 한다. 화이팅. 낙동강 하구뚝 이동 방법. 가장 가까운 버스터미널은 부산 서부 사상 버스터미널이고 낙동강 하구뚝까지 9km 떨어져 있다. 이 외에는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인데 가는 법에 따라 30에서 40km 정도 걸리는 모양이고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길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한다. 그나마 가장 안전한 길이 양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방법이라고 한다. 주말, 공휴일이라면 부산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여 하단역까지 가면 된다. 지하철이 최고다. 부산역에서부터 12km 떨어져 있다고 한다. 역시나 자전거
자전거로 이동하기 썩 좋은 길은 아니라 지하철로 하단역까지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여긴 내가 직접 가봤다. 나는 뭘 몰라서 욕 나오게 가파른 부산 까치고개만 3번이나 넘었지만 대티터널 쪽으로 가는 길이 좀 더 쉽다고 한다. 홀벤이나 택시를 이용한 이동 방법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복귀. 도착지에서 복귀 방법은 앞서 얘기했던 것을 거꾸로 하면 된다. 참 쉽죠잉. 출발선에 섰으니 이제 본격적인 자전거 여행의 시작이다. 내 경험상 주의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읊어보겠다. 숙소, 모텔, 게스트하우스, 찜질방, 캠핑 등 잘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다. 나는 주로 모텔을 이용했다. 모텔이 군데군데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숙소 걱정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성수기나 주말의 경우 남는 객실이 없을 수도 있으니 미리 예약을 하도록 하자. 가격은 대략 3에서 5만원 사이로 다양하다. 국토 종주를 여행하는 방문자들이 많기 때문에 모텔에 자전거를 보관할 공간이 따로 있거나 객실 안에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많다. 간혹 세탁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곳도 봤다. 하루에 정해진 거리와 스케줄이 딱딱 있다면 도착지 근처에 숙소를 잡으면 되지만 나처럼 하루 얼마나 탈지 정하지 않고 뇌를 비우고 간다면 점심시간이나 오늘 여행의 3분의 2 지점에서 예약을 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실제로 나는 하루의 마지막 인증센터에 도착할 때쯤에서 숙소를 잡은 적도 많았다. 예약은 숙박 앱을 이용해서 하면 편한데 앱에 숙소가 없다면 네이버 지도 따위에서 검색을 해보자. 앱에 등록되지 않은 숙소들이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전화 예약하면 된다. 웬만한 곳에 다 모텔이 있긴 한데 도시 위주나 인증센터 가까이에 있는 지역이 편의시설이 많아 묵기 편하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너무 욕심내서 멀리 있는 숙소를 잡지 말고 미리 잡아 충분히 휴식 시간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식사, 식당과 편의점, 카페 등 먹고 마실 장소는 생각보다 많다. 대부분의 인증센터마다 주위에 편의시설이 존재하며 길 중간에도 식당들이 있어서 배고를 일은 솔직히 별로 없다. 다만 낙동강 하류 쪽으로 갈수록 편의시설이 적어지므로 미리미리 어디서 먹을지 체크하면 도움이 된다. 물론 난 이런 것도 귀찮아서 안 했다. 그래도 문제 없었다. 배가 고프지 않다고 나처럼 대충 때우면 중간에 힘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자. 화장실. 가급적 식당이나 화장실이 보일 때마다 미리미리 갔다 오는 것을 추천한다. 사실 국토종주 여행을 하는 동안 곳곳에 화장실이 은근히 많고 인증센터마다 거의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히 화장실 걱정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래도 갑자기 급하게 마려울 수도 있으니 미리 다녀오는 것을 습관으로 하자. 도난 방지. 화장실이든 식당을 가든 자전거는 항상 잠금 장치로 묶어놓는 것을 생활화하자. 여기는 엄복동의 나라다. 물론 솔직히 좀 귀찮다. 게다가 가방과 같은 짐들을 그냥 놔두고 가도 되나 아니면 풀어서 가져가야 되나 고민이 되기 마련이다. 첫 번째 여행할 때는 무조건 잠그고 가방 풀어서 들고 다녔지만 두 번째 여행할 때는 가방은 풀지 않고 그냥 잠가놓기만 했다. 잠깐 화장실 갈 때는 그냥 다녀오기도 하고. 국토종주 길 자체가 자전거 여행하는 분들이 워낙 많고 어느 정도 자전거 여행자들의 유대감, 이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은 한다. 하지만 그래도 이곳은 카페 테이블 위에 있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지갑은 안 훔쳐가도 자전거만큼은 기어코 훔쳐가는 엄복동의 나라기 때문에 알아서 조심하자. 내비. 솔직히 지도 없이 이정표와 파란 라인 이것만 잘 따라가도 나 같은 길치가 아닌 이상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중간에 약간 헷갈리거나 갈래길이 나올 때만 내비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을 주로 이용했지만 오픈라이더도 괜찮다고 한다. 아니면 GPX 파일을 다운받는 방법도 있다. 목적지는 그냥 인증센터를 검색하면 된다. 첫 국토종주 당시에는 내비 보느라 폰을 계속 켜놨었다. 그러다 보니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보조 배터리를 계속 물려놔야 했고 뜨거운 날에는 발열 때문에 꺼지기도 했다. 나는 아이폰을 쓰는데 진짜 여행하면서 배터리 성능 다 개박살 낸 것 같다. 뒷면도 개박살 내고. 야간 라이딩. 여름에 확실히 밤에 타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나름 야경이 운치도 있다. 하지만 도시 주변이 아닌 대부분의 길들은 가로등이 별로 없거나 아예 없다. 때문에 전조등 하나만 의지하고 자전거를 타야 하는 일이 많은데 이때 생각보다 장애물이 많다. 일단 너무 어둡기 때문에 돌이나 나무 같은 장애물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가끔 중앙 분리대 잔해물이 죽순마냥 이렇게 툭 튀어나와 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게다가 여름 같은 경우 난데없이 나타난 빛에 환장한 벌레들이 나를 향해 막 쏟아지는데 내가 겪은 바로는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누군가 쌀독에서 쌀을 쥐고는 내 얼굴을 향해 막 정신 나간 듯이 던져대는 것을 가만히 맞고 있는 기분이었다. 아주 더럽고 불쾌해서 오히려 내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다. 때문에 야간 라이딩은 추천하지 않는다. 비. 만약 숙소에서 다음날 비 소식을 알았다? 그럼 그냥 하루 쉬도록 하자. 자전거 타다가 비가 내린다? 소나기라면 그칠 때까지 잠시 피하면 그만이지만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면 가까운 숙소를 잡고 이동하자. 하지만 이런 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굳이 타고 싶다. 위험해서 추천하진 않지만 우비와 같이 비를 막을 것들이 필요하고 가방도 방수가 되거나 커버라도 있어야 한다. 일단 비를 맞으면 자전거가 다 젖어버리고 신발도 젖고 가방 안에 물건들도 습기에 노출돼서 말려야 되는데 진짜 별로다. 빨랫감만 괜히 늘어난다. 게다가 길이 미끄럽고 가끔 많은 비로 인해 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 나처럼 우천시 통행금지 표지판을 못 보고 그냥 지나가다 자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더위. 날씨 얘기를 더 해보자면 해가 쨍쨍한 날씨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여름에 폭염, 더위 먹지 않게 유의하자. 물 많이 마시고 뜨거운 낮은 잠시 피해서 자전거 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무더위에는 아예 여행 자체를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아 보인다. 자외선. 장시간 야외에서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선크림은 그야말로 필수다. 한번 귀찮다고 안 바르고 탄 적이 있었는데 온몸이 빨갛게 익어버려서 아주 따갑고 간지럽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내가 몸소 실험해서 알려줬음에도 굳이 궁금하시거나 귀찮아서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똥이다. 아침에 바르고 땀이나 물에 지워질 수 있으니 중간에 한 번 더 바르면 좋다. 안장통. 당신의 엉덩이가 자전거에 익숙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면 아마 여행 첫날을 시작으로 끝날 때까지 함께할 녀석이다. 내 경우엔 엉덩이에 반달 모양으로 자국이 생겼는데 빨갛게 달아오른 것이 조커의 웃는 입모양 같아서 아주 끔찍하게 그지없었다. 엉덩이 통증보다는 주로 슬림에서 오는 통증이 더 컸던 것 같다. 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크림도 다양하게 있다고 한다. 나는 써보지 않아서 어떤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대신 바세린을 발랐더니 좀 괜찮아졌다. 바세린이다. 나처럼 헷갈려서 맨솔에담을 바르면 아주 지옥같이 뜨거운 맛을 보게 되니 조심. 헷갈리는 게 이상한 건가? 아무튼 단점으론 바세린의 기름 성분 때문에 세탁을 해도 얼룩이 남거나 말끔하게 잘 안 지워진다고 한다. 차량. 대부분이 자전거 도로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런 길들도 지난다. 때문에 차량 조심해야 한다. 또한 농기계나 공사 차량 따위와 길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오르막길. 국토종주길에는 오르막이 꽤 여럿 나오는데 그중 악명 놓기로 자자한 녀석들로는 무심사, 박진고개, 영아직고개, 다람쥐가 있다. 모두 우회 경로가 존재하지만 나는 우회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상남자라면 이따위 오르막한테 굴복할 순 없다. 물론 빡대가리라 길을 잃고 다람쥐만 2번이나 우회하고 말았지만 그건 사고나 마찬가지다. 컨디션 조절을 위해 우회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올라가는 것을 추천한다. 생각보다 성취감이 크다. 컸나? 별거 없던데. 아무튼 뭔가 있긴 있다. 오르막은 뭐 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 그냥 올라가면 된다. 다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리하게 타지 말고 내 컨디션에 맞게 일정 조정을 잘 해야 한다.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가는 것을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힘들면 바로 내려서 끌도록 하자. 한 번에 못 올라갔다고 해서 끌바했다고 해서 점수 깎거나 인정 안 해주지 않는다. 우회하지 않고 도전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다. 내리막길. 오르막길보다 더 힘들고 위험한 게 내리막길이라 생각한다. 진짜 조심해야 한다. 특히 여행 후반부에 등장하는 오르막들은 산길도 있어서 도로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때문에 무리하게 속도 내다가 그대로 황천길 갈 수 있으니 지옥에서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항상 감속, 또 감속하자. 정자. 국토종주를 여행하다 보면 곳곳에 있는 정자들이 꽤나 있다. 보통 쉬기 좋거나 전망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잠시 들렀다가 뜻하지 않은 인생사진을 얻을 수도 있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 벌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자.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정자에서 벌집을 본 게 딱 2번뿐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빨래. 옷가지를 적게 가져가기 때문에 빨래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끔 모텔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아마 대부분 손빨래를 해야 할 것이다. 셀프 빨래방 같은 곳도 있지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는다. 차라리 모텔 사장님께 싸바싸바 하는 게 훨씬 나을 거다.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모텔에 있는 샴푸를 조금 사용해서 빨래를 했다. 잘 헹궈서 말리면 나쁘지 않다. 아침에도 빨래가 마르지 않았다면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거나 그냥 자전거에 매달아 놓으면 알아서 마른다. 보급. 보급은 편의점에서 하면 된다. 인증센터 또는 근처에 대부분 있고 중간중간 나오기도 하니까 미리미리 챙겨놓자. 나는 주로 에너지바와 여분의 물만 사서 들고 다녔는데 이걸로도 충분하더라. 식당에서 물을 채우면 생수값을 아낄 수 있다. 뜨문뜨문 공기주입기 또한 있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가끔 이렇게 잠겨 있어서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전거 통행이 많은 곳에는 노상에서 정비하는 분들도 만날 수 있다. 펑크. 여태까지 자전거 여행하면서 운이 좋아 딱 한 번밖에 펑크 난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펑크가 아주 드문 일은 아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펑크 수리 키트로 자가 수리하는 방법을 숙지하도록 하자. 전혀 몰라도 그냥 유튜브 보며 따라하면 쉽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했다. 임시방편으로 때운 후에는 가까운 자전거점에서 튜브를 갈면 된다. 속도. 평균 속도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 적당한 속도를 일정하게 내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타고 50분 수업, 10분 휴식처럼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면 장거리 라이딩에 도움이 된다. 괜히 무리했다가 퍼지면 바로 포기하고 집에 가고 싶을 뿐이다. 일정 계획. 나름 일정을 짜서 가더라도 특히 초행이라면 생각처럼 되진 않을 것이다. 내 생각보다 얼마 못 갔을 수도 있고 내 생각보다 멀리 갈 수도 있다. 내가 얼마나 탈 수 있는지를 하루 겪어본 후 숙소에서 다음날 얼마나 탈지를 계획하면 좋다. 단순히 거리로만 계산하지 말고 오르막 여부들을 파악해서 고려해야 한다. 일단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생각보다 길어져서 영상을 2개로 나눠야 될 것 같다. 다음 편은 본격적으로 각 인증센터 사이 구간별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주로 경험에 의한 것들이기에 조금 미흡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고 댓글에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린다. 아무튼 잘 다녀오십시오.